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민승재 교수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CA 입문교육 제7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 강의는 초획설계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초획설계의 이해는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초획설계 기초 이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실무 활용을 위한 초획설계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위상최적화와 치수최적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획설계의 기초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CA의 역할은 CAD 주도 패러다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제품의 설계는 CAD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진행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CA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시제품 제작 횟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실험 횟수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시킬 수는 있었지만 기존의 설계는 여전히 경험이나 판단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거동 예측에만 이제 사용했던 게 기존의 설계 검증 도구로서의 CA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C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게 최근 이제 동향이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CA 주도 패러다임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AD 도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개념 설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가지고 기능 확인, 그 다음에 형상 및 재료 등 주요 파라미터들을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기능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이제 최적 설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다양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세 설계 이전에 더 많은 설계안을 검토해서 보다 더 좋은 설계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해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해석과 설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스템의 반응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러한 시스템은 주어져 있는 거고 이러한 구조물에 이러한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이가 얼마냐, 응력이 얼마냐 이런 응답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 어떤 방정식을 푸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설계라는 것은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을 설계를 해라. 이걸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과 설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오른쪽 설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초획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제일 좋은 해를 구하는 게 이제 초획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설계는 저희가 적정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구되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많은 해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스펙을 만족하는 해면은 이제 적정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초획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구되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뭔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하지 않은 성능은 가능한 줄이고 바람직한 성능은 가장 최대화하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능 지수라는 것은 이제 가능한 작았으면 좋은 이제 물리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무게, 응력, 뭐 처짐, 진동, 소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반응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값들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한 적었으면 좋겠다는 게 설계의 의도고요. 반면에 수명이라든지 안전계수,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 능력이라든지 동력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컸으면 좋은 그런 이제 성능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람직한 성능 지수로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적절 설계와 최적 설계를 흐름도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설계를 할 때 초기 설계가 반드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현재 적정 설계 단계에서도 기존에 설계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설계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한 초기 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스펙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석 또는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성능 평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설계 스펙을 만족하게 된다면 이제 그게 바로 적정 설계로 가겠고요.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뭔가 바꿔야 될 텐데 이때 별다른 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자의 경험과 직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들은 금방 이 설계 사양을 만족하도록 설계를 바꾸실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그 최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은 똑같이 초기 설계, 성능 평가, 설계 사양 만족 체크 이거는 똑같이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식화가 이게 이제 수학이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바꿀 건지에 대한 설계 변수, 그 다음에 뭐를 최대 최소화할 건지의 목적 함수,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하는 구속 조건, 이 세 가지를 정의하면서 이제 초기 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능 평가나 설계 사양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똑같이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만약에 설계 사양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설계자의 경험이나 직관 대신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설계 사양을 만족한다면 저희가 이제 최적화된 설계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적 설계란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서 본래 목표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최선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구성 요소로는 설계 변수, 즉 어떤 값을 바꿔야지 설계가 변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 최선이냐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값, 그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줄이거나 키운다는 게 이제 최소화하거나 최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설계에는 뭐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구속 조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응력을 얼마 이하로 한다든지 고위진동수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구속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 설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비율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이제 목적 함수 최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펜스가 쳐져 있는 것을 구속 조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이 정상을 최대한 빨리 찾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이제 알고리즘이 최적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이제 설계 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뭐를 바꾸면은 설계가 바뀌어질 거냐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뭐 두께라든지 길이라든지 재료의 물성치,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설계 변수가 되겠고요. 가능하면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최적 설계안을 찾는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 변수로 설계를 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설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값을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최소화하거나 최대하고 싶은 게 되겠고, 이 목적 함수는 이 설계 변수로 반드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커스트가 제일 쉽게 잡을 수 있는 이제 목적 함수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 설계를 위해서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구속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이 구속 조건 또한 이 설계 변수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로 뭐 최대 변형량이 허용 변형량보다 뭐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구속 조건의 하나의 예제가 될 거고요. 대부분 이제 부등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해석들도 여기에 구속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등호 조건이 될 텐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정식을 푸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하는 조건이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구해진 이제 물리량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부등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간단하게 1차원 문제로 살펴보면, 지금 X축이 설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설계 변수에 대한 구속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X1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 함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찾는 게 수학적으로 이제 최역 설계 문제를 정의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속 조건이 없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무한히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될 텐데, 구속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이 안에서 가장 작은 이제 이 부분이 이 값이 이제 최적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문제로 살펴보면 이런 이제 머그컵을 설계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요구 사항이 머그컵이기 때문에 액체를 담아야 되고, 그래서 900세제곱센치보다 머그 용량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비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최소화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머그컵의 용량, 재료비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머그컵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가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이제 이 머그컵의 지름과 머그컵의 높이를 바꾸니까 용량도 바뀌고 재료비도 바뀌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이 D와 H가 이제 설계 변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재료비라는 것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판금 가공으로 만든다고 봤을 때, 이 펼쳐진 그림에서 이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재료비를 최소화한다고 살펴볼 수 있고, 따라서 이 표면적이 목적 함수가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 둘레와 밑에 면적과 둘레 면적으로 이제 목적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부 다 D와 H의 함수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으로는 머그컵의 용량이 900세제곱센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머그컵의 부피인 V를 이제 90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구속 조건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설계 변수 D나 H가 모든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직경이나 높이에 대한 제한 조건도 구속 조건의 하나로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설계 변수를 정의했고요. 이 설계 변수로 목적 함수를 정의했었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변수로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 3개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2D에서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X축을 D, Y축을 H라고 했을 때 D와 H가 D는 5에서 9, 그 다음에 H는 10에서 20임을 우리가 이미 제한 조건, 구속 조건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이 이 머그컵의 용량이 900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인이 V가 900이 되는 라인인데, 이거보다
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른쪽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900 이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D와 H의 변화로서 목적함수 S의 등고선을 그려보면 이런 라인이 나오는데요. S가 300, 400 점점 이제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모급컵의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900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만나야지 90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만나는 최소의 S를 구하는 게 우리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이 용량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 활용을 위한 체육 설계의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구조물의 체육 설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체육 설계를 위주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설계 변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치수, 형상, 위상, 비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치수는 말 그대로 부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로 길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의 대표적인 치수 최적화의 설계 변수가 되겠고요.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멍의 위치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경계의 위치 이런 모양을 표현해주는 변수들이 이제 설계 변수로 잡혔을 때 우리가 형상 최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상은 요소의 형상 밀도라는 걸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드는 저희가 이제 비드의 높이를 보통 설계 변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박판에서 이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낮이를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최적화가 이제 구조 최적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좀 그림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치수 최적화는 이제 트러스 구조물 같은데 이제 뭐 길이라든지 단면적을 알아보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형상 최적화에서는 아까 같이 구멍의 위치라든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위상 최적화 같은 것은 이런 이제 유한 요소의 형상 밀도가 이제 바뀜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드의 높이를 바꿈으로써 이제 비드 형상을 이제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 최적화는요. 1960년대 유한요소법이라는 이제 구조해석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이 이제 태동하면서 각광을 받게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성을 나타내는 이제 크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의 단면이라든지 판의 두께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렇게 부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설계 변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단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실제로 이제 빔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뭐 유한 요소라든지 구조물의 형태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물성에 대한 부분만 이제 바뀌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부시의 프로퍼티를 이제 설계 변수로 해가지고 이런 강성들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치수 최적화의 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최적화는 1970년대에 이제 CAD가 도입되면서 기하 형상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법들이 나오면서 진행된 건데 뭐 기하 형상을 나타내는 구멍의 위치라든지 크기, 그 다음에 바운더리 경계를 표현하는 조정점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 변수로 하는 게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구멍의 위치라든지 크기를 설계 변수로 하는 게 하나의 기존의 방법일 수 있고, 지금 이와 같이 이 항공기 날개의 형상이 이제 바운더리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 드래그 포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항공기 날개의 이제 경계를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설계 변수로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형상 최적 설계의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드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런 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이 낮기 때문에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오목한 형상들을 통해서 강성을 강화시키는데 위치와 높이들을 결정하는 게 비드 최적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위상 최적 설계인데요. 1970년대까지 이제 형상 최적 설계가 발전이 된 이후에 한동안 주춤하다가 1980년대에 다시 위상 최적 설계가 도입이 되면서 다시 구조 최적 설계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형상 최적 설계는 이제 형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메쉬 생성이 아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메쉬를 고정을 하고 그 메쉬 내에 물질에 해당되는 형상 밀도를 이제 바꾸는 걸로 형상을 표현하자 하는 방법이 지금 위상 최적 설계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치 저희가 모니터의 픽셀의 RGB 값을 바꿈으로써 형상을 표현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신차 개발 단계에서 이제 이런 BIW 틀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재료가 분포될 영역만 정해 죽은 상태에서 다양한 굽힘 하중이라든지 충돌 하중 등의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모든 하중에 있어서 강성을 최대화하는 구조물을 찾은 후에 이걸 통해서 실제 상세 설계의 프레임 요소들을 설계하는데 사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